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문성유, 장성철, 허양진 예비후보 3명이 결정됐고 2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쯤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고 2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3명을 확정했습니다.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 그리고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후보 공천을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천을 신청했던 김용철, 박선호, 부임춘, 정은석 등 4명은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도 문성유, 장성철, 허양진 본선 경쟁력 순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오는 23일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수 공천 지역을 전남과 인천으로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제외돼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 3명이 중앙당 공천심사 면접을 마친 가운데 이르면 내일 경선 후보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 50%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5일쯤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당의 도지사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언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서 심사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요즘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멘트부터 철근까지 건설 원자재 가격은 치솟았고 거기다 유류비까지 폭등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지역 레미콘 기사들은 운송을 해도 남는 게 없거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운송 단가 조정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10년째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는 곽중현 씨. 최근 급등한 기름값 때문에 공사장을 돌며 콘크리트를 운송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유류비는 올랐는데 건설사에서 레미콘 납품 단가는 안 올려주고 벌어가는 게 없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해봐야 적자예요, 그냥. 레미콘 업체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송해주고 받는 단가는 1루베, 즉 1000리터당 7만 원. 하지만 최근 시멘트 원자재가 지난해보다 15%나 올랐고 유류비도 30% 넘게 폭등하면서 운송할수록 손해입니다. 이렇다 보니 레미콘 기사들은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단가가 조정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운반 단가를 보면 부가세 포함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운반 단가에 포함을 해서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제주 지역 레미콘 기사 300여 명 가운데 파업 참여 기사는 200명. 레미콘 업체들은 당장 생산한 콘크리트를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입차들이 어제 저희들도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전면 휴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레미콘 기사들의 무기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제주 지역의 건설 현장 공사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 재료인 콘크리트다 보니까 파업이 잠겨야 되면 현장에서 현장 운영 및 공기 준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공사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당분간 공사 지연과 신규 수주 중단 등 건설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했었던 자치경찰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제주에선 국가경찰 산하의 자치경찰과 제주도청 산하의 자치경찰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도청 산하의 자치경찰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는 이 국가경찰이 야간 시간대까지 치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양측의 사무 분담과 인력을 둘러싼 갈등은 심해지고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부 행복센터. 지난 2020년 설립된 이곳은 중상간 방범 치안 활동과 실종자 수색 등 주민 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다 보니 야간 시간대에 112 신고와 출동은 인근 구자파출소의 국가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경우에는 더 인원 충원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저희 주민들께서 21시 이후에는 치안 수요가 없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행복센터도 24시간 근무하며 112 신고와 출동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자치경찰단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도시공원도 자치경찰단이 전담하고 교통단속 업무도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업무 시간과 장소는 제주도가 결정하는 만큼 제주경찰청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12 신고와 출동 업무까지 맡기려면 경찰관 200여 명은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112 신고 출동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은 자치경찰단을 제주경찰청이 이중대화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모레 사무 분담을 위한 업무 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엽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사무 분담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대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0명대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3,02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1,15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3,80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확진자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49명으로 늘었고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50대 1명이 응급실 이송 후 확진 판정을 받고 숨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4.3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3년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본인과 희생자의 법적 상속권자이며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을 우선으로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 등의 순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희생자 2천여 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해저 전력망 구축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부터 운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 삼양동 동제주 변환소에서 제3연계선 착공식을 열고 제주와 완도를 잇는 96km 길이의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제3연계선은 기존 연계선과 달리 안정적인 양방향 전력 전송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되는 출력 제어 해결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지사의 국토부 장관 내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원희룡 내정자의 제2공항 소신과 추진 의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2공항 건설과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공약했고 제2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원 후보자를 원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탐방객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오름을 보존하기 위해 탐방 총량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실시하는 오름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최종안에 오름 탐방 총량제 사업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름 탐방 총량제는 지난 2016년 계획에서도 제시됐지만 탐방객 수 산출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용역지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한 탐방객 수 산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감귤 재배 가능 지역이 50년 뒤에는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감귤은 남해안 일대로 재배 한계선이 상승하고 제주 중산간과 강원도 해안까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온난화에 따른 작물 재배지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지 재배 유도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